안녕하십니까, 박재범입니다. 이번 시간 을해일주입니다. 일주론 이제 중급 과정입니다. 이제 초급 과정을 좀 넘어서 이제 중급 과정인데요. 좀 심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론은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제 오늘 강의는 이제 초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요 정도의 공부는 되어 있어야 한다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천간지지론,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재화, 육친론, 지장간, 신강신약, 십이운성, 형충회합 이 정도까지는 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강의를 좀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뭐 격국론까지도 공부하면 더 좋겠죠. 보통 한 중급 과정이니까 뭐 최하 한 5년에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 강의가 좀 쉽게 느껴질 거고요. 초급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주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대충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을해일주인데요. 을목이 이제 해수를 보면은 여기 을목이 해수를 보면은 이거는 십이운성상 사지가 되겠죠. 일단 십이운성하고 이제 지장간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일지의 지장간은 무갑임이적이죠. 해수의 지장간은 무갑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도 지금 얘기했지만 십이운성 바로 나오지 여기죠. 십이운성 나오고 그 다음에 지장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여기에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이제 무토는 정제가 되겠죠. 반듯한 재성, 그 다음에 간목은 겁재, 그 다음에 임수는 정인이죠. 을해일주에 이제 그 천간지지는 모두 음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을해일주를 만나게 되면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을해일주가 외성적인 성격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온화합니다. 십이운성의 이제 사지인데 이건 죽을사인데 십이운성에서 겁재천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 사, 묘. 그러니까 사는 이제 묘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죠. 죽을 사인데, 이제 십이운성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육체적인 거는 다 끝났고, 이제 정신적인 부분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을해일주가. 그리고 외모가 준수합니다. 을해일주는 해수는 이제 큰 바다나 호수 이런 걸 의미하고 을목은 이제 1년생 초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예요. 지금 큰 호수에 뭐 저수지나 큰 호수에 이렇게 파랗게 이제 울긋불긋 이렇게 그 초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광경이죠. 나름 되게 좀 풍광이 멋있어요. 그래서 일주를 가지고만으로도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관조 그리고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명상 이걸 하다 보면 일주의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을해일주는 저런 형상인데 느낌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어떤 명상이나 그다음에 뭐 스님이나 뭐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참선하듯이 이제 명리학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잘 을해일주를 한번 곱씹어 보면은 이런 외모 준수하게 외모가 괜찮다는 느낌이 와요. 예, 옵니다. 자, 일지가 정인이죠, 그죠? 해수는 반듯한 인성. 정인이에요. 자, 정인은 이제 어머니에 해당되는 거죠. 일지는 배우작궁인데 배우작궁에 어머니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예, 고부 갈등을 암시하는 겁니다. 네. 일주론은 일주론일 뿐이에요.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주론으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 굳이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의외로. 예. 을해일주 내성적이고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죠. 근데 성격 자체가 딱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지도자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모형 지도자를 암암리에 뒤에서 도와주는 참모형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참모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일주, 을해일주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들이 만약에 직원을 뽑을 때 일주가 을해일주에 회사 신입 사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직원들을 뽑을 때도 을해일주다라고 한다면 다른 일주보다 우선시해서 뽑아도 됩니다. 네. 자, 무토는 이제 정인이죠. 정제죠. 정제가 무토가 해수를 보면은 이거는 절좌, 끊어진 거죠. 절입니다. 절인데 이거는 이제 12운성상 이게 무토가 해수를 보면은 절지가 되죠. 그래서 절좌. 여기 어차피 이건 사니까 사궁, 똑같이 여기 사궁이죠. 예. 이렇게 사궁은 똑같아요. 무토는 절좌적이죠. 간목이 해수를 보면 이거는 생이적이죠. 임수가 해수를 보면은 이건 녹좌예요. 이제 12운성에 보면 이제 오늘 그 을해일주인데, 자, 무토가 여기에 이쪽이죠. 해수가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지장간 무토가 해수를 보면, 해를 보면은, 그죠? 해수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절지가 되겠죠. 예, 절지가 되면 12운성상의 시작이 이제 절이니까 무토는 이제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절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이렇게 요 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간목이 그리고 뭐냐면 해수를 보면은 여기는 절태양 생이 되겠죠. 예, 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임수가 해수를 보면은 절태양 생욕대 녹지가 되죠. 예, 녹지가 됩니다. 사장님, 여기가 구단지 정문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절좌, 생좌, 녹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정제 재성이 절좌 사궁이니까 이거는 끊어지고 사궁 이렇게 되니까 제적 성취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겁제, 이거는 이제 생좌 사궁이죠. 이거는 이제 이지적이고 밝은 성격. 생좌라고 한다면 이제 애가 태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고 뭐 축하해주는 그런 거고, 이제 자기의 PR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는 밝은 성격의 겁제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나 동료,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인성이 녹좌 사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이라는 거는 학업 능력, 어머니, 계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녹좌라는 거는 직위를 의미하고 반듯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 녹좌라는 거는 생각이 반듯하고, 녹좌는 좀 단계가 좀 높은 단계죠. 학업 능력이 우수합니다. 예. 그래서 직업 적성으로 볼 때 전문직 직장인, 공무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기획사무원 잘 맞아요. 예, 기획 업무, 연구원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통, 종교인, 해외주재원. 해외주재원이라고 한 거는 이제 역마적인 기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신은 이제 병화기토, 간목, 계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을목한테 도움이 되는 천간들을 의미합니다. 적천수 진가론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런 을해일주가 이제 일주로는 일주론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천간과 지지에 어떤 글자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을해일주는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변동이 있겠죠. 사주 경우의 수가 이제 51만 8,400가지나 돼요.
그죠? 남녀 곱하기 2 하면 이건 거의 100만 정도의 그 경우의 수가 있는 건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대한 일주론을 가지고 다른 걸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거를 대입을 해서 을의일주가 어떠한 변동성을 가지는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시는 을의일주 이제 사주 중국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보는 거예요. 자, 을의일주가 천간에 갑목이 있다. 자, 을목이 갑을 보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등나, 개, 갑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큰 예를 들어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이거는 갑목이죠, 그죠? 이거는 얘는 갑목이에요. 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넝쿨은 얘는 을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을목은 갑목이 도움이 돼요. 근데 갑목은 을목이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등, 라, 개, 갑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를 합니다. 등, 오를 등, 그다음에 라, 개, 이제 라, 이제 넝쿨이 이제 개, 감싼다, 갑을 감싸서 올라가는데 등, 라, 개, 갑이라고 하는데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듯이 진신 얘기했죠. 이건 진신은 참진자를 씁니다. 을목한테 도움이 되는 천간이에요. 이 갑목 여기 제가 명시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을일주가 갑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고 그다음에 내가 좀 힘을 좀 받아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갑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는 조력자 그다음에 이제 인복이 있는 거죠. 인복. 인복이 있어 없어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을의 일주가 만약에 갑이 있다. 사주 원국에 그러면 인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등라 개갑이라는 게 이 갑목이 지지에서도 힘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충이나 형을 당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어쨌든 을이 갑목을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는 겁재라서, 이거는 재물을 겁탈하고, 그 다음에 흉성이니까 안 좋겠네요. 그렇게 사주를 본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안 맞습니다. 실제 제가 임상을 해봐도 안 맞아요. 겁재가 겁재일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을목이 갑을 보는 거는 겁재지만, 좋은 겁재입니다. 그래서 흉성이라고 해서 상관 흉성, 편인 흉성, 겁재 흉성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을이 갑목을 보는 겁재는 좋게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주 원국에 갑이 없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좋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이 갑목이 들어올 때는 합생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지지장간에 기토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을의 일주인데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5화의 지장간은 기, 정이죠. 기토가 있죠. 운에서 들어올 때 이 갑목이 요 기토랑 합을 하면서 이렇게 합을 해요. 이럴 때 갑목이 작동을 합니다. 아무데나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을일주가 갑목이 없더라도 대운에서 갑목이 올 수도 있고 세운에서 갑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대운 갑목은 10년, 세운 갑목은 1년 동안 작동을 해요. 그럼 어떤 작동이냐? 나한테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갑목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세운은 10년, 대운은 10년, 세운은 1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을. 자, 을일주가 사주 원국에 을이 또 있어요. 이게 좋을까요? 이거는 1년생 초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 보통 얘기할 때 그냥
그냥 풀이 나는 거예요. 큰 도움은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서로 경쟁심만 생기는 거고, 그죠? 을목 입장에서 을목보다는 간목이 좋은 겁니다. 예, 간목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가 않아요. 을의 일주인데 운에서 을목이 들어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병화. 을의 일주에서 을목은 병화가 이건 정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요런 풀잎들이죠. 요런 풀잎들이 을목이에요. 을목인데 얘네들이 태양 없이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을의 일주 입장에서 이 병화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아, 선생님, 이 병화는 이건 상관 아닙니까? 상관. 예? 관을 치는 거 흉성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을의 일주가 병화를 봤다. 만약에 뭐 5월에 태어난 병화였다.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죠. 상관이니까 관을 치니까 뭐 아주 직업적으로 어디 불리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냐?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말 잘해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기자, 아나운서, 교육계통에 많이 있어요. 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상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을의 일주는 병화를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천간에 없으면 지장간에라도 있어야 돼요. 이죠? 뭐 있잖아요. 그죠? 이건 병기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장간에라도 병화가 있어야 을목은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화. 자, 이건 식신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예,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병화보다 병화가 더 나은 거지. 이건 정화는 불인데 얘를 태우죠. 예, 태우는 겁니다. 운에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정화가 들어오는 거 크게 반기지 않습니다. 병화가 훨씬 좋은 겁니다. 자, 병화가 이제 운에서 들어온다고 할 때도 이 병화는 천간오합 병신합을하적이죠. 병화는 신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운에서 들어올 때는 지장간에 신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축월에 태어난 을의 일주다. 축토의 지장간은 뭐죠? 개신기죠. 자, 병신합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을 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합을 하면서. 그래야 얘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기토. 자, 을모 입장에서 무토기토는 정말 좋은 겁니다. 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도 다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렸죠? 무토는 큰 산, 기토는 뭐 평야, 뭐 이렇게, 이런 평원 이런 거잖아요. 논밭 이런 건데, 당연히 무토기토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 재성이죠. 그죠? 을의 일주가 무토가 있어요. 또 기토가 있어요. 뭐 지지에 이제 통근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은 엄청 좋은 사주겠죠? 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무토기토는 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에 운에서 들어왔다. 사주 원국에 무토기토가 없는데 운에서 기토하고 무토가 들어왔다. 이럴 때 이 기토는 지금 해수 지장간 갑목이 있죠. 갑귀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축이다. 그러면 여기 축토 안에 개수가 있죠. 만약에 무토 같은 경우는 무기합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장간, 그러니까 세운 천간, 대운 천간은 무조건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의되는 구조가 돼야 얘네들이 작동이 돼요.
정제, 편제잖아요. 그죠? 정제. 예. 편제잖아요. 그죠? 이 정편제도 마찬가지로 다 길성이긴 한데 어쨌든 지지지장 간의 합의 구조가 돼야 되지 드러난 천간하고 합의되면은 이거는 약합니다. 작동이 잘 안 돼요. 이게 개수가 있다. 여기서 합의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합의돼서 이건 거라고 해서 이건 나가요. 이거는 제가 들어온 듯 하는데 실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기토가 들어왔어요. 운에서. 근데 갑목이 있네요. 갑귀 합을 하죠. 얘랑 합을 하면서 실제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고 지지장간에서 세운 천간과 대운 천간은 합의되어야만 작동을 하고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 자, 경금, 신금은 을목 입장에서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경금은 이제 뭐 정제되지, 이제 재련되지 않은 무쇠덩어리 바위잖아요. 그죠? 신금은 보석금, 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을목 입장에 단칼에 잘리는 거죠. 예. 크게 좋을 게 없습니다. 경금하고 신금이 있어요. 을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극목하니까 이게 다 관성이죠. 직업 직장이에요. 직업운은 좋을 수 있으나 이렇게 사주 구성이 되면 만약에 뭐 경신이다 예를 들어서 다 통근이 됐죠. 통근이라는 거는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지지에. 이런 경우에는 이 을목 입장에서 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까요?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직업운은 좋지만 직업 직장운은 좋지만 을의 일주 입장에서 경금과 신금은 많이 부담스럽다. 직업운은 좋지만 임수, 계수 이건 다 좋아요. 임수를 보면 을목 입장에서는 호수 옆에 이렇게 쫙 핀 꽃, 연꽃, 호수 위에 연꽃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계수 입장에서는 을목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을목은 계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을목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만약에 계수나 임수가 사주 원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 그래도 을의 일주가 학업 능력이 우수해요. 머리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간에 떠 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공부 잘합니다. 네, 잘해요. 학업 능력 뛰어나요. 네. 근데 을의 일주가 천간에 임수 계수가 없더라도 지지에 일지에 이미 해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운에서 들어올 때 더 이것이 배가가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천간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일주론이라는 거는 일주론으로 끝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전반적인 거를 풀어낼 능력을 자꾸만 공부하시고 해야 되지, 일주론만 주구장창 이것만 한다고 해서 사주를 본다? 제가 볼 때는 50%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지를 보시죠, 이제. 그러면 지지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자, 을의 일주 입장인데 만약에 지지에 자가 있다. 그러면 자, 해자 뭐 없죠? 지지는 어떤 걸로 작용하냐면 형충회합으로 작동해요. 형충회합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죠? 인신사, 축술미 대표적인 거 자형이 있고, 축은 육충, 회는 삼합, 방합을 의미하고 합은 육합이에요. 이런 뭐 귀문 원진도 있는데 파해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여기서 다루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형충회합인데, 자, 해자
없죠. 예, 작용하지가 않아요. 해자.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가 자월에 태어난 을의일주다. 그럼 해자주인데 만약에 운에서 축이 왔어요. 그럼 여기 해자축 삼합이 되죠, 그죠? 방합이 되죠. 방합은 세 글자가 모두 모여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방합이 성립이 됩니다. 운에서 들어올 때. 대운에서는 10년, 세운에서는 1년. 엄청난 인성이 발휘가 되겠죠. 학업 능력, 그다음에 계약운 이런 것들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가 여기 있다. 만약에 축이 왔어요. 그럼 해자축. 방합이 됩니까? 방합 안 되죠. 이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방합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축. 자축, 해, 뭐 없죠? 이거는 뭐 형충, 해합, 파해 아무것도 없어요. 작용이 없습니다. 작용은 이게. 자축, 인. 자, 인해, 이건 합이죠. 육합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의일주가 범띠예요. 이건 떨어져 있죠. 이거는 합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합이 아니에요. 육합 아닙니다. 그런데 을의일주가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인시에 태어났다. 이거는 성립이 돼요. 인의 합의로 딱 묶여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묶여 있는 거는 평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해수는 인성이죠, 그죠? 그리고 인목은 이제 이거는 이제 겁재가 되고, 이건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게 평소에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학업적인 면, 친구나 동료, 경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 을의일주가 인이 옆에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풀어지느냐? 이거를 똑같은 글자, 만약에 인운이 왔을 때, 뭐 대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해년이 왔을 때, 이때 얘네들이 풀려요. 그래서 요 시기는 굉장히 뭐냐면 인성의 득, 그 다음에 겁재로 인한 어떤 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쟁자로 인해서 내가 득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축인 묘. 해묘, 이거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해묘미, 해묘, 이 삼합의 이거는 반합이죠. 삼합의 반합은 인정이 돼요. 이거는 목국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을의일주가 만약에 토끼띠다. 이거는 해묘 반합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있는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 을의일주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거나 묘시에 태어난 을의일주다라고 한다면 해묘는 요거는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득이에요. 그럼 어떤 득이냐? 인성도 얻고 비견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견을 얻는 건 뭐예요? 내 세력이 좀 강해지고 학업 능력도 좋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운에서 미토가 들어왔다. 이건 또 양상이 달라요. 이거는 삼합이 되면 나머지 두 글자는 속성을 잃고 한 오행으로 그냥 완전히 똘똘 뭉쳐지는 겁니다. 해묘미는 목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미가 이렇게 되면은 해묘미 삼합이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목은 이 미토는 토의 기운이 없어지고 목이 돼요. 해수는 수의 기운이 없어지고 목이 돼요. 완전히 그냥 목 기운이 되는 겁니다.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이 되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기운으로 일한 득, 목 기운을 얻으니까 내 세력이 강해지고, 목이 강해지면 화를 촉발시켜요. 그래서 새롭게 진로를 열어나가요. 식신상관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잃는 게 있죠. 해수를 잃고 토를 잃는 거죠. 인성과 재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자축, 인, 묘, 진. 진해. 이거는 이제, 원진 귀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을해일주가 진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진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원진이 구성이 돼요. 이거는 뭐, 원진이 있다고 해서 뭐 항상 사주 원국에서 이 원진은 항상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재차 해수가 오거나 진토가 올 때 원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원진이 있다고 해서 평생 작용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죠. 그 원진 기분은 또 작용이 크게 세지 않아요. 자축인묘지 사해 충이 되죠. 자, 을해일주가 만약에 뱀띠다. 사해충이 성립이 되나요? 성립 안 되죠? 이거는 원충이라고 해서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붙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충이 되면 지지가 작동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해충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을해일주가 4월에 태어나는 을해일주, 만약에 사시에 태어난 을해일주는 충으로 인해서 평생 이 충의 영향을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 사해충은. 그럼 어느 때 작동하느냐? 똑같은 글자가 올 때, 사나 해수가 올 때, 이때 사해충이 일어납니다. 이때. 요 한식이, 만약에 대운에서 왔다 그러면 10년 동안, 세운에서 왔다 그러면 1년 동안 사해충이 돼요. 근데 인신사해는 지지지장간이 모두 양이죠. 지금 사화는 무, 경, 병이잖아요. 그죠? 전부 양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사해충이 되는 경우에는 천간에 만약에 음의 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 다 지금 합이 되겠죠. 그죠? 얘는 무토는 무계합, 갑목은 갑기합, 임수는 정임합, 여기도 무계합, 을경합, 병신합. 전부 다 보니까 음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은 음의 천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부 다 이게 합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음의 천간들은 이거는 실로 봐요. 실로 봅니다. 어느 경우에? 충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을해일주가 지지에 사화가 없어요. 없는데 운에서 왔다. 이럴 때는 사해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운에서는 이게 실제 충력으로 인해서 작용력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대운은 암시입니다. 암시. 만약에 을해일주가 사대운이 왔어요. 사대운이. 사해충이 되면서 여기 있는 지장간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 그럼 열리냐? 세운에서. 뱀띠해일 경우에. 뱀띠해일 경우에는 이것이 열려요. 사해충으로 인해서. 사도 열리고 해수도 열리고. 대운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오. 해오 뭐 없죠? 작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충, 해합하에 아무것도 없죠? 미. 해미 이것도 없죠. 이거는 이제 삼합의 반합도 이거는 구성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 해묘미의 반합이라고 하는데 해 가운데 이거 생지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신해 없죠. 예, 작용하지가 않아요. 예. 뭐 지지에 여기 있든 아니면 대운 세운에서 뭐 온다고 하더라도 뭐 없습니다. 유. 해유 없죠? 없습니다. 원국에 있든 운에서 대운세에서 오든 작용력이 없어요. 예. 술, 해술 이것도 없죠? 예. 작용하지 않습니다. 해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거죠.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단 복음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지에서 해만 온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을해 대운이거나 을해 세운이 온 경우에는 이제
이건 복음이라고. 이거 복음 아시죠? 예. 이제 엎드려 가지고 신음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시기에는 이제 가급적 이동하지 말고 이제 몸을 낮추고 조용히 자기 성찰을 하면서 수행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시기예요. 어쨌든 해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밀어내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의례일주 뭐 조금 어려웠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